예, 앞서 예고를 드린 바대로 저희 뉴스 리딩 팀을 포함한 토마토 미디어 그룹은 이 출연자와 보도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2인 이상 스튜디오에 출연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감염 및 이 예방 조치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에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이상휘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명절 연휴가 확인된 민심과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여당 인재 영입 2호 원종건 씨에 대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자 마스크가 잘 어울리는군요. 예, 속칭 우한폐렴, 이 속칭 우한폐렴이라고 이제 지명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일단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어떤 병인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발생한 중국 우한폐렴의 원인 바이러스입니다.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 사이에 유행하던 바이러스가 일종의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서 사람한테 옮겨오게 되는데 이번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사스는 박쥐와 사양고양이, 메르스는 박쥐와 낙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초기 증상은 발열, 무기력, 마른 기침, 그리고 이후에 호흡곤란, 급성 호흡장애, 쇼크, 혈액응고 장애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게 변이가 빠르고 많아가지고 백신이나 치료제가 딱히 없습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더라도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환자 스스로의 면역 체계를 이겨내는 것으로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약 4% 수준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진행 중인 상황이고 변이가 가능할 수 있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사스는 치사율이 9% 내외였고 메르스는 한국 한정으로 치사율 21% 수준이었습니다. 예. 지금 치사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4%로 일단 중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런 특성 그리고 또 워낙 방대한 인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중국의 특성에 따라서는 글쎄요 어디까지 믿을 것이냐 이 문제는 좀 면밀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한 전염성 이것이 아주 크게 좀 주목받고 있죠. 예, 사실 이번 바이러스의 전염성은 과거 사스보다는 낮고 메르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세계보건기구 WHO 중간 발표에 따르면은 전파력을 나타낸 재생산 지수가 이번 바이러스가 1.4에서 2.5명 수준입니다. 2명에서 3명 수준이죠. 예. 그런데 사스는 4명, 메르스는 1명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장 14일인 잠복기에도 감염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경우 약간 기침, 감기 그런 게 증상이 있어야지 전염력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증상이 없어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도에 나왔었지만 국내 세 번째, 네 번째 입국자들 경우도 공항에서 증상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대로 국내에 들어와서 증상이 나타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감염력은 사스 이상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런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이러스 감염지가 중국 교통이 요충지인 우한입니다. 그리고 인구 이동이 많은 춘절이고 또 중국 당국의 특성상 그게 통제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너무 좀 공개를 잘 안 하는 게 있어서 예. 좀 중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적인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또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잠복기 중에 과연 이게 전염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도 아직 명확하게는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죠. 또 현지 의료진과 또 국내 의료진 전문가들을 또 얘기를 들어보면 분석을 들어보면은 기침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이 일정 거리 안에 있으면 눈 안의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좀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특히 이제 메르스 악몽을 겪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이 아주 강한 그런 조치를 좀 내릴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문 대통령이 바이러스 확진 또는 이 확산 차단을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컨트롤 타워로 작동하고 있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TF를 조직해서 매일 상황을 점검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일 날 그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들어오려던 그 관광객이 그 확진이 확인됐는데 문 예. 대통령이 바로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지역 사회의 그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22일도 그 상황 보고받고 설 연휴 기간에서도 계속 그 실시간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청와대 복귀한 26일에도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고 27일은 관저대책회의 그 자리에서 이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군 의료 인력 투입과 군 시설 활용도 하라고 그 지시했습니다. 네. 그리고 문 대통령 오늘 오전이죠. 오늘 오전 서울 중국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서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예정돼 있던 사회 분야 대통령 업무 보고도 다 연기했습니다. 일단 이번 바이러스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금 대응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사태가 확대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실제로 또 확진자들도 늘어가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그 청와대 홈페이지의 그 국민청원에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들의 이 출입은 다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한에서 춘절을 맞아가지고 전 세계로 나간 사람들이 또 우회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비판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일단 그 중국인 입국 금지 여론이 있다는 건 청와대 측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그 현실상 그 입국 금지한다는 게 전례가 없다는 게 청와대 측 입장입니다.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 발병국 출신의 입국자들을 제한한 사례가 없었고 WHO도 그 바이러스 같은 게 확산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도 단 한 차례도 여행 금지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그 금지를 할 경우 미입국 사례가 발생해가지고 국가의 통제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2014년에 호주랑 캐나다가 약간 에볼라 발병 국가 국민들의 비자 발급을 제한한 경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과학적 근거도 없이 국제 규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중국과의 그 외교적 경제적 관계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최근 한한령 그 해제 기미가 보이고 시진핑 주석의 국내 방안도 좀 구체화됐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국제 규범 이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만 역시 이번 총선과 관련한 민심 이 부분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어떻게 잘 처리를 하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방향을 틀어서 설 동안에 민심을 정부가 그리고 또 각 여야가 한 80여일 정도 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교롭게도 원내대표들, 여야 원내대표들이 같은 시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예. 어떤 내용이 와갔습니까?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그 수많은 민생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서 고단한 국민의 삶에 힘을 들여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면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야당에 요청했습니다. 또 그 설 명절 기간 만나는 분들보다 뭐 다 민생 경제를 챙겨달라, 싸우지 말고 국민들을 생각해달라, 국민에게 도움되는 일을 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반면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뭐 민심은 너무 살기 어려웠다, 경제 좀 살려달라, 또 4월 총선에서는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갈아보자, 또 한국당에는 좀 더 세게 싸워라 그런 의견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보면 정부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서달라 그리고 국회 정상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뭐 살기 너무 힘들다 경제를 살려달라 결국 뭐 같은 얘기긴 하지만 기존까지 여야가 뭐 나름대로 주장했던 각자의 주장을 뭐 반영한 투영한 그런 것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금 포털에 실시간 검색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 2호 영입 인사 원정구 씨 이 얘기가 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오늘 어떤 이슈가 나올지를 좀 잘 살펴봐야 되겠어요. 근데 여야가 청취한 민심 이 부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가야 할 텐데 이렇게 설 민심을 서로 반대되게 해석하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일종의 확증 편향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신념에 맞고 유리한 정보나 증거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반대를 무시하는 성향이죠. 또
또 국민의 정치적 감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자신이 어떤 정치인을 만났는지 알고 그 정치인이 어떤 말을 좋아할지 알기 때문에 일종의 덕담식으로 정치인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이 그 진정한 설 민심인지는 이번에 오는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